신체 정렬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돕기 이제 41강이 되겠습니다. 두세 문제씩 나오네요. 네, 2019년도에는 네, 한 문제, 네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 들어갑니다. 자, 대상자의 체위 변경과 이동,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 대상자의 체위 변경과 이동에 관련된 기존 기출 오답을 바로 잡는 시간입니다.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대상자의 안정도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동작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항상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은 무시한다. 신체에 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변경 속도는 가장 가능한 빠르게 진행한다. 대상자와 떨어져서 보조한다.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합니다. 두 발을 모으고 지지면을 좁힌다. 지지면을 좁히면 안 되고요. 두 발을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야 됩니다.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구부린다.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게 한다.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대상자 이동 시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한다. 양발을 붙이고 머리를 똑바로 세운다. 아니죠.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선다.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 머리를 낮추고 다리는 올린다. 수평으로 눕히고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동한다. 요양보호사의 신호에 맞춰서 이동한다.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돕기.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린다.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들어 올린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들어 올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주 서서 둘이서 마주 서서 어깨와 등 밑을 그리고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로 밀며 올라간다.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잡고 신호에 맞춰 올라간다. 요양보호사가 침대 발 쪽에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밀며 올라간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돕기인데요. 대상자는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요양보호사의 신호에 맞춰서 침상 머리 쪽으로 당긴다.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이동하는 쪽 반대편에 선다. 요양보호사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양손을 똑바로 놓는다.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어깨와 둔부를 밀어서 이동시킨다. 목에서 겨드랑이 쪽과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서 상반신을 끌어당긴다. 몸통을 받쳐 한 번에 이동시킨다. 상체 그리고 하체 순으로 이동시킨다.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반대쪽에 선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는 선다. 머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돌려 눕히는 쪽으로 손을 아래로 내린다. 돌려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팔과 무릎을 잡고 돌려 눕힌다. 옆구리와 다리에 손을 대고 돌려 눕힌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그리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허리, 등, 얼굴 순서대로 돌려 눕힌다. 얼굴,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엉덩이 순으로 돌려 눕힙니다. 네, 뭐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어나 앉히는 방법.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똑바로 앉힌다.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시도하면 넙다리 뼈가 골절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멀리 선다. 항상 대상자와 가까이 선다.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등이 보이도록 돌려 일으켜 앉힌다.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힌다. 대상자의 목을 지지하기 위해 양팔로 머리를 받치고 일으킨다.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 자, 이제 핵심 쪽집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옮기는 순서는 가. 침대 매트를 수평 높인다. 베개를 머리 쪽에 옮긴다.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펴준다.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 옮긴다. 네. 자, 순서는 뭡니까? 첫 번째,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가. 그다음에 이제 라.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겨야 되죠. 그다음에 라번이 되겠네요.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 옮긴다. 그 다음에 다.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준다. 그래서 가나 라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가 침대 안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요양보호소는 이동하려는 쪽에 선다. 목에서 겨드랑 쪽과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 상반신을 끌어당긴다.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받쳐서 이동시킨다. 머리에 베개를 받치고 침대 시트를 바르게 한다. 예, 여기는 나번이 첫 번째 순서예요. 요양보호사는 먼저 이동하려는 쪽에 먼저 선다. 서야 되고, 그리고 가.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거기부터 이제 네. 다라 마가 그 되겠고요. 다음에 다. 목에서 겨드랑이 쪽과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서 상반신을 끌어당긴다. 네 번째는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을 받쳐서 이동시키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베개를 받치고 침대 시트를 바르게 한다. 이 순서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상자를 침상에서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순서는 가. 무릎을 세우고 팔을 가슴 위에 모은다. 나.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다.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라.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예. 다가 먼저겠네요. 예. 대상자를 침상에서 옆으로 들려 높일 때 순서예요. 다가 첫 번째죠. 네. 요양보호사가 우선 자리를 돌려 높이려 하는 쪽에 우선 서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가번이죠. 팔을 가슴 위에 모은다. 그 다음에 나.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넣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마지막으로 라.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마비 대상자를 일어나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 나. 마비된 손을 가슴에 올리고 양쪽 무릎을 세운다. 다.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히 앉힌 후 침대 끝으로 이동한다. 라.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나도록 한다. 예, 맞는 것 이 같네요. 문제는 가나 다라 순서대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올바른 순서는 가.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다.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라.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는다. 예, 편마비 대상자를 이렇게 세울 때 요양보호사가 보조하는 순서인데요. 첫 번째는 라번입니다.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서 양발을 무릎보다 이쪽에 놓게 하고, 다음에 라.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습니다. 세 번째로 다.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이렇게 세웁니다. 가. 마지막으로 가죠.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지금 5문제를 풀었는데요. 이 순서는 여러분의 그 표준 교과에서 보면 이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침대 위에 이제 변경이 되겠습니다.
네, 등에 상처가 있는 대상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치는 이유는 1. 허리의 긴장 완화 2. 무릎관절 구축 예방 3. 척추 측만증 완화 4. 척추 디스크 완화 5. 허리의 긴장 증가. 예, 이거는 이제 허리에 긴장을 안 하기 위해서 등에 상처가 있는 대상자 발목에 타월을 받치는 이유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는 1. 천골 2. 목뒤 3. 오른쪽 복숭아뼈 4. 복장뼈 5. 발등. 예,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 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오른쪽 복숭아뼈가 욕창 발생 부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로 옳은 것은 1. 등 2. 천골 3. 발등 4. 오른쪽 어깨뼈 5. 왼쪽 어깨뼈. 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왼쪽 편마비예요, 그죠? 건강한 쪽으로 이제 누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등도 아니고 천골도 아니고 발등도 아니고 왼쪽 어깨뼈도 아니고 오른쪽 어깨뼈가 욕창 발생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휠체어 이동 돕기가 되겠습니다. 쪽집게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만 있네요. 예, 네, 첫 번째, 휠체어를 접는 순서는 가.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나.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린다. 다. 발 받침대를 올린다. 라. 잠금 장치를 한다. 예, 휠체어 접는 순서는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 먼저 라 잠금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발 받침대를 올린다. 그 다음에 나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린다. 가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잠금 장치를 먼저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이동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문턱 오르기, 뒷바퀴를 들고 오르기. 2. 언덕 오르기, 자세를 높여서 직진으로 밀고 가기. 3. 언덕 내려가기, 뒷걸음으로 내려가기. 4. 울퉁불퉁한 길,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이동하기. 5. 엘리베이터 타기, 앞으로 밀고 들어가기. 예.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헷갈리죠? 네.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꼭 시험 문제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말로 설명해 나오기도 하거든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 중 옳은 것은 1. 휠체어를 마비된 쪽으로 30도, 45도 비스듬히 둔다. 2. 잠금장치를 풀어놓는다. 3.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한다. 4.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발걸이를 잡도록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3번이 정답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하고요. 나머지 틀린 문제죠. 첫 번째는 휠체어를 마비된 쪽에 건강한 쪽 30도 45도 비스듬히 두고요. 잠금장치 항상 잠궈놔야 되고, 두 번째는 네 번째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 잡도록 한다. 아니죠. 건강한 쪽 손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요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면 안 되죠. 숙여서 대상자에 다가가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휠체어에 앉힌다. 다음은 이제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대상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휠체어를 잡는다.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 휠체어에 앉힌다. 라.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해준다. 마. 대상자의 한쪽은 휠체어를 잡고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예, 이거는 이제 나가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잠금 장치를 먼저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한 다음에 대상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휠체어를 잡게 해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한 손은 휠체어를 잡고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 휠체어에 앉힌다가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
휠체어를 자동차 문 정면으로 놓는다. 2.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열고 대상자의 양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3.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해준다. 4.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5. 마비 측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네, 나머지는 다 틀린 질문이고요. 4번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다 틀린 답이고요. 보행 이송 돕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기출 오답 바로잡기가 있네요.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 전후좌우로 빠르게 이동한다. 360도로 몸을 회전하도록 한다. 천천히 체중을 이동한다. 빠른 속도로 제자리 걸음을 한다.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한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몸을 받쳐준다. 불편한 쪽에 몸을 받쳐줘야 합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 들어갑니다. 오른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 보행기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자, 오른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예요. 네. 보행기 사용할 때는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순서로 사용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측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한다. 2.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손으로 내려간다. 3.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손으로 올라간다. 4. 평지를 걸어갈 때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손으로 걸어간다. 5. 옆에서 보조할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위치해 보조한다. 네, 이 문제도 꼭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아 그렇군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1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한다. 우측 편마비 있는 분이에요. 우측 힘 못 쓴다는 얘기죠. 우측 그러니까 왼쪽 손으로 지팡이 잡게 해야죠. 건강한 손으로. 그래서 틀린 거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분이니까 오른쪽 다리부터 오른쪽 다리 그 다음에 지팡이 왼쪽 다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단에 올라갈 때는 거꾸로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그 다음 평지를 걸어갈 때는 또 오른쪽 다리 그 다음 지팡이 왼쪽 다리 손으로 걸어가고요. 옆에서 보조할 때는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오른쪽에 위치해서 보조하는 건데 불편한 쪽에 서서 보조를 해야 되죠. 5번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균형을 잃고 낙상하여 골절이 의심될 때 이송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한다. 2. 대상자를 업어서 이송한다. 3. 허리를 감싸 부축하여 이송한다. 4. 대상자를 안아 올려서 이송한다. 5. 휠체어에 앉힌 후 이송한다. 예, 대상자가 균형을 잃고 낙상을 해서 골절 의심될 때는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대상자의 보행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한다. 2.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평지를 걸을 때 지팡이를 이용하여 걷는 순서는 지팡이 오른발 왼발이다. 3. 옆에서 보조할 때 지팡이를 쥐는 옆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보행한다. 4. 지팡이 길이는 팔꿈치 각도 약 30도이고 손잡이는 둔부 높이이다. 5. 지팡이를 놓는 위치는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약 15cm, 옆 15cm 지점이다. 네. 예,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이 옆에서 보조할 때 3번을 보면 옆에서 보조할 때 지팡이를 쥐는 옆쪽에 옆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보행한다. 이게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요. 감염병 질환 예방.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입니다. 네, 손 씻기. 반지를 낀 상태로 씻는다. 빼고 씻어야 됩니다. 세수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 씻는다. 흐르는 온수로 씻습니다. 손톱 밑을 따로 씻을 필요는 없다. 손톱 밑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은 후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일회용 수건 등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손바닥만 비누로 씻는다. 손바닥과 손등 그리고 손깍지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오물이 묻었을 경우 고체 비누로 씻는다. 향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 고체 비누는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찬물로 세운다. 흐르는 온수로 헹궈야 됩니다. 감염 예방 방법. 배설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세탁물을 함께 세탁한다. 예, 따로따로 세탁해야 좋습니다. 장갑을 착용하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지 않아도 된다. 장갑을 끼고 배설물을 만진 경우에는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는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혈액이 묻은 물품은 바로 삶아서 세탁한다. 혈액이 묻은 것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야 됩니다. 세균 감염을 예방을 위해 손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로션을 발라서 보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운이나 신발은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죠.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세탁가에 사용한다. 정해진 곳에 버려야 됩니다. 장갑은 배설물을 확인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오염된 세탁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흡인 물품 관리 방법.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 카테터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한다.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말려둔다. 예, 한 번 흐르는 물에 씻는다. 흡인병은 1일 2회 이상 세척 후 삶는다. 흡인병은 이틀에 한 번씩 깨끗이 닦는다. 흡인병은 흡인할 때마다 소독한다. 1일 1회 이상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물은 아주 조금만 넣고 끓인다. 충분히 물이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끓인다.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소독한 컵은 건져서 바로 사용한다. 소독한 컵은 물에 담근 채 식혀서 사용한다. 건져서 자연 건조한다.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 햇빛에 말린다. 그늘에서 맞아야 됩니다. 흡인병은 분비물이 가득 찰 때 버리고 깨끗이 닦는다. 흡인병은 가득 차면 비우고 닦는다. 흡인 후 바로 비우고 닦아내야 합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네요. 호흡기 감염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2. 변효통, 소변색 변화 3. 복통 4. 치통 5. 배뇨장애. 호흡기가 있잖아요. 호흡기. 호흡기 감염이니까 당연히 1번이 정답이죠. 인후통, 기침, 호흡 곤란이 정답입니다.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은 손 씻기이다. 3. 여행보호사는 청결을 위해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한다. 4.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첫 번째가 옳지 않은 방법이죠. 네. 장갑을 깨끗이 재사용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됩니다. 네. 예. 좋은 말 할 때 버리십시오. 예.